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말이죠, 어제 7일 날 22대 국회 들어서 첫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정책과 야당 정책의 견해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견해차가 큰다 하더라도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그리고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 정책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서로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목소리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차기 대표로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영수회담 했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당 대표가 말이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지 자기 입속만 차리겠다. 지금 이재명의 이 목표가 뭡니까? 자기 사법부로부터 방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돌아가는 게요, 개인 정당입니다. 지금 사당화되고 있어요. 1인 1극 체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영수회담 받아들이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22대 국회 2달이 지나도록 여야는 무한 정쟁을 반복하던 터에 지금 처음으로 여야 간의 원내대표 또 여야의 정책위 의장들 간의 협치를 위한 실마리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대화가 된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간의 거대 야당이 한 행태를 한번 보세요. 뭐 했습니까? 법안을 발의하는데 검사 탄핵안 말이죠,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탄핵안, 이런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법률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다람쥐 쇠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어떤 여야 간의 태도 변화가 아닌가. 국민들이 너무나 짜증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죠, 세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뭐 있느냐. 지금 국회 개원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원들 세비가 12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192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하나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의원에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필요한 법안만, 자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빼놓고 자기들만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거기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소모적인 정쟁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제풀에 지쳤다는 겁니다. 2달 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기류도 잠깐의 여론 눈치 보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나 살라미 전술입니다. 예. 야금야금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 이번에 강령을 강한 민주주의로 바뀔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인민민주주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내가 전략을 압니다, 내가. 자, 일단 여야가 민생 법안 정쟁에서 떼어내 민생 트랙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지만 그것은 서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차가 작은 일부 법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간의 불씨는 언제 타오를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간 여야는 정쟁이 가열되면서 모든 것을 연계해 멈춰 세워왔던 터라 이번에도 여차하면 다시 대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의 정쟁 트랙은 여전히 요란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사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25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법 있죠.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이러니 또한 정부가 22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무려 192건인데요. 의결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야는 모두 큰 착각들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각각 쥐고 있는 정부 행정부는 정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은 국회 권력에 취해서 그 힘을 서로 최소치로 쓰면 결국 상대가 나가 떨어질 것이라며 절제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 권력과 입법 권력이 지킨 개임 속에 애꿎게 희생자가 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민생이 절박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가 완전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서민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 등으로 눈앞의 문제는 물론 더 늦출 수 없는 개혁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연금개혁이지요. 이러한 연금개혁들은 21대도 해결을 못했는데 22대 여야가 풀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말이죠, 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잘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특히 여야 간에 서로 공생의 길을 찾아야 최소한으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가 됐던 야가 됐던 각자가 해결을 못합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야당 반대면 통과가 안 됩니다. 또 야당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서 재의결을 해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과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야 간의 갈등을 잘 풀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서로 힘으로 정부 권력과 입법 권력이 마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민생 법안부터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